종합원가 계산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해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얘기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액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역시 모든 내용을 압축해놓은 다이어트 강의라서 참 빠르죠. 자, 일단은 완성품 환산량이 무엇이냐? 잘 아시죠? 제공품 수량에다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진행률을 겁나 곱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제공품을 100개 만들고 있는데 50%만큼 만들어졌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50개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다음은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핵심 사항인데요. 바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죠. 평균법은 전기에 착수하여 생산이 진행되고 있던 기초제공품을 겁나 개무시한 다음에 전부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겁나 가정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다. 반면 선의선출법은 전기 착수되어 생산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 즉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여러분들 실제 물량 흐름은 쭉 선입선출법으로 가겠죠. 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쫙 들어가고 있는데 물건이 어떤 물건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20%까지 갔어요.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날이 돼가지고 자, 저녁이 돼가지고 야, 공장 닫고 회식하러 가자. 연말이니까.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와요? 1월 1일은 쉬어야지. 1월 1일 날 공장 탁 킨 다음에 얘부터 먼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선입 먼저 들어와 있던 애들이 먼저 나간다. 먼저 완성된다. 자, 여기 실제 물량으로 가까운 거지만 얘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먼저 들어온 애들이 먼저 나가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다시 들어와. 전기에 착수해서 생산이 진행됐던 거 개무시. 다시 빵프로로 다 불려들어. 들어와. 전부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겁나 가져오는 방법이죠. 이거는 선입선출법의 복잡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니 해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겁나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겠다. 자, 평균법 전부 단기에 착수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계로 물량 흐름을 겁나 파악하는 것이오. 기초 700개 완성도 30%, 착수량 1500개. 자, 그러면은 2200개가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이고 대변도 마찬가지다. 근데 저는 그 가정상 이렇게 바꾸는 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없다고 완전 개무시한 다음에 전부 2200개를 전부 단기 착수했다고 겁나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단기 완성된 거 17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개 남아있는데요. 완성도 50%까지 가서 멈췄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즉 빵 퍼센트에서 겁나 재료를 다 받아가지고 가공비는 자, 쭉 공정이 진행되면서 공정 전분에 걸쳐 겁나 균등하게 투입됐다. 자, 공정 그려. 자, 이 완성된 부분이죠. 1700개에 대한 공정.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 대한 공정을 쫙 그려보자. 자, 재료는 여기서 빵 퍼센트에서 겁나게 투입된다. 자, 평균법 가정상 요 1700개 단기 빵 퍼센트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움직인 거고요. 기말 제공품 역시 단기 빵 퍼센트에서 시작돼가지고 50%까지 간 거예요. 자, 완성된 부분은 움직인 거리가 100%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500개만큼은 이렇게 50%만큼 움직였죠. 자, 여러분들 이거 진심 중에 개 중요한 부분인데 재료비 있죠. 단기에 투입 시점 통과하면 재료 다 받은 거예요. 전기? 아니, 단기. 그 다음에 가공비의 경우에는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 겁나 움직인 거리만큼 투입이 됐다. 전기? 아니, 단기. 이거 진짜 별표 20개짜리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면은 요 그림 쓱 보면서 금방 쉽게 풀 수 있어요. 또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하더라도 이해한 다음에 해야지.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기 빵 퍼센트에 시작했죠. 즉 1700개 분량 재료비 다 받았어. 기말 제공품 얘들 빵 퍼센트에서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다 받았어. 완성은 안 됐지만 500개만큼 분량의 재료비는 다 받았어. 자, 합치면 2200개.
가공비는 단기 움직인 거리만큼. 자, 완성된 1700개 100% 다 움직였죠? 곱해도 1700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남아있는 애들 단기에 50%만큼만 움직였죠? 실제 개수는 500개인데 거기다가 50%를 겁나 곱해주면은 250개. 가공비 완성품 완성량은 1950개.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겁나게 이해하면서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뭐 암기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또 누구예요? 한 선생이죠. 여러분들의 편의를 겁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평소에 종합원가 계산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막 공식도 암기 안 되고 미치겠다. 시험장에서 자, 평균법 나왔죠? 평균법 엔드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대변 수량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대변 수량 1700개 이렇게 500개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만 진행률을 겁나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다. 수량은 500개인데 거기서 냅두지 말고 진행률 50% 겁나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250개 나왔죠. 언제?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빵 퍼센트에 투입될 때. 전선샘으로 넘어가면은 빵 프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다 빵 프로 투입이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법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선임선출법. 자,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죠. 그래서 정기 진행된 부분, 즉 기초제공품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 먼저 가세요. 자, 먼저 가세요. 그죠? 인정? 인정. 네, 선배를 인정하는 아주 착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기초제공품 700개이고 30%. 단기 착수된 거는 1000개. 얘네들은 후배들. 자, 2200개가 완성될 수 있는 상황이고, 대변도 마찬가지. 선입선출법은 완성된 거를 둘로 나누죠. 총 1700개가 겁나 완성됐는데, 자, 두 개로 나눠요. 요 선배님들이 먼저 완성된 거예요. 700개가. 그리고 나머지 1000개는 단기에 투입된 것이죠. 요렇게. 1000개. 그리고 요렇게. 누구? 기말재고 500개인데 50%까지 갔다라는 얘기다. 자, 요번에는 3개. 자, 컨베이어 벨트를 3개 그려줘요. 그 다음에 추가로 완성된 친구들. 마지막은 기말 제공품 친구들. 자, 재료는 공정초에 겁나 투입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재료가 투입됐고, 자, 움직인 거리를 따져보자. 요 700개 선배님들 작년에 30%에서 멈췄어요. 올해는 추가로 70% 움직였죠. 그 다음에 요 후배 1000개는 기특한 애들이요. 단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빵 프로에서 시작해서 100%만큼 다 움직였어. 그리고 기말제공품 얘는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50%까지만 겁나 움직였다라는 얘기다. 자, 겁나 중요한 거 재료비 단기에 투입 시점 통과하면 다 받은 거예요. 가공비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 완전 개중요, 진심 중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 선배님들 빵 프로에서 재료 투입되는데 올해 통과했어요? 단기에? 아니죠? 단기에 통과해야 돼요. 단기에 통과 안 했죠. 재료 하나도 안 받았어. 정기에 받았죠? 그 다음에 얘네들 빵 프로에서 시작했고 얘네들 빵 프로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1000개 분량의 재료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완성은 안 됐지만 재료 자체는 500개 분량을 다 받은 거예요. 재료비 완성품 완성량 500개. 가공비는 움직인 거리만큼. 자, 700개 선배님들 단기에 역시 정기가 아니라 단기에 70% 움직였죠. 77, 49, 490개. 그 다음에 1000개는 100%니까 곱할 필요도 없어요. 1000개. 그 다음에 500개는 50%만 움직였죠. 250개. 가공비 완성품 완성량은 1740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고, 그 다음에 평균법이랑 선지선출법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각각의 방법에 따라 완성품 완성량을 겁나 계산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수량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다.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 둘 방법에 따라서 자, 재료비 완성품 완성량의 차이는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평균법 풀었던 것대로 한번 쫙 풀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지금 푸는 것처럼 쫙 풀어서 두 개를 비교하면 겁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죠?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다. 혹은 가공비 완성품 완성량 차이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둘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둘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인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단순 수량, 즉 지금 사례로 들면은 700개.
자, 요거 아까 전에 2200개였죠. 700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가공비 차이는 단순 수량이 아니라 여기다 진행률, 자 700에다가 30% 그러면은 210개. 이거 아까 전에 1950개 나왔었죠. 이건 아까 2200이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700개 차이가 나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210개가 겁나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다이어트 강의니까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 종합과 계산의 특징을 가장 옳은 것은 직접비랑 간접비를 나누어 계산한다. 아니죠. 이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랑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간접비를 나눈 다음에 얘를 겁나 배분하는 게 핵심이었죠. 1번 틀렸고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겁나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번이 맞네요.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를 이제 옵션을 넣어가지고 제품 생산할 때는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제조간접비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를 계산해야 한다. 말 자체는 맞는데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자료를 겁나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화 산량 겁나 계산하면 얼마냐? 저기요, 실례지만 자료를 보니까 방금 전에 그 문제였네요. 자, 야매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의도했던 사항은 아닌데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균법이면서 재료가 공정 초에 투입된다. 자, 충족했죠? 대변만 써요. 대변만. 단기 완성된 건 1700개, 기말 제공품 500개인데 완성도 50%죠. 그죠? 자, 어디다만 진행률 곱한다? 여기. 나머지는 대변 그대로 수량 써줘요. 여기 5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50%, 여기 250개. 그러면은 재료비 완성품 완산량 2200개,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1950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얼마나 쉬워? 겁나 쉬워.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완산량을 겁나 계산하면 얼마냐? 자, 바로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이죠. 기초는 만 단위, 만 개, 완성도 60%. 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빵 아니에요. 밑에 착수량을 먼저 보시면은 4만 단위가 겁나 착수됐고, 완성한다면 5만 개 만들 수 있어요. 대변도 마찬가지. 완성품 수량이 3만 단위로 겁나 좋아졌죠. 자, 선입선출법은 요거를 두 개로 나눈다. 일단 선배님들 만 개,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입된 2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만 개인데 완성도 40%. 합치면은 5만 개 맞죠? 직접 재료비는 공장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가공비는 공조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똑같아요. 컨베이어 벨트 3개, 만 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요 2만 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제공품에 해당되는 이만큼. 문제 살짝 특이하죠? 재료비가 50% 시점에 투입된다? 똑같아요. 그냥 요렇게 자, 그리고 움직인 걸 보자면 이제 60%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40%만큼 선배님들은 움직인 것이죠. 요 만 개 애들은, 요 2만 개 애들은 빵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100% 다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요 기말 제공품 애들은 40%에서 멈췄어요. 40%만큼만 움직인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재료비는 단기의 투입 시점을 통과해야 돼요. 얘는 통과했어요? 아니, 작년에 투입된 거죠. 작년에 통과했죠. 얘는 통과했어요. 쭉 하다가 50% 통과했어. 자, 2만 개 분량은 재료를 다 받았어.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통과 못했네?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2만 개네요. 딱 봤을 때 답이 나왔어요. 그냥 여기 3번. 여러분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장에서. 근데 나는 할 짓거리 없다, 뭐 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만 개인데 40% 움직였죠. 4,000개. 자, 2만 개는 100% 다 움직였어요. 2만 개. 자, 2만 개는 40%만 움직였죠. 248, 8,000개. 다 하시면은 32,000개가 되겠네. 네, 정답은 깔끔하게 3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뜨거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완성품 완산량 계산인데 무려 2단계까지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특이점, 그래서 자, 물량을 겁나 파악했고, 그
그다음에 자,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완성품원 사냥을 계산했다면, 세 번째로는 원가를 집계해요. 전기분이나 단기분 원가를 겁나 쉽게 한 다음에 완성품만 사냥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최종적인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완성품만 사냥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겁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 하시는데 이 뒤에 거를 그냥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 뭐가 다르냐? 평균법은 전기 진행되던 거 개무시한다 그랬죠. 전부 단기 착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얘네들은 원가 자체를 더해요. 싹 더해. 전부 단기 착수. 들어와. 선배가 어딨어? 다 빵 퍼센트 시작해서 출발대로 쳐요. 이 원가를 완성품에 나눠주고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에도 나눠줘요.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인정? 인정. 선배님들 먼저 나가세요. 아주 예의 바른 친구들이에요. 선배님들 선입 먼저 나가세요. 선출. 자, 전기 원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요 선배들한테 투입된 원가죠. 선배들 먼저 나가세요. 무조건 완성됐어요. 요 선배들은 무조건 완성되겠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 얘네들은 둘 중 하나죠. 완성된 애들도 있고 후배 중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기말의 몇 %로 남아있는 후배들도 있죠. 요렇게 원가도 요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논리상으로는. 자, 첫 번째 평균법에 의해서 겁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법에 의한 물량을 겁나 가져오는 경우 다음을 자료 이용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최종적인 원가를 계산하시오. 단 재료비는 빵 %에서 겁나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5단계로 다 나눴어요. 자, 평균법이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지만, 자, 500개인데 50%까지 갔다. 물론 좀 이따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1000개. 완성되면 1500개가 완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평균법의 그 가정상 전기에 진행되던 거 개무시. 기초증품 없다고 가정하고 전부 단기에 착수됐어. 2500개 전부 다. 그 다음에 완성은 1200개. 자,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완성. 그 다음에 자, 기말 제공품 300개. 완성도는 80%까지. 얘네도 합치면 1500개가 겁나 나오는 것이죠. 완성된 거랑 기말 제공. 컨베이 벨트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재료는 공정초에 투입되는 것으로 겁나 가정하겠다. 전부 단기에 착수된 거죠. 빵 프로에서 시작해서 완성됐고, 즉 100% 다 움직였고, 빵 프로에 시작해서 80%까지 했어요. 즉 80% 움직였다. 자, 빵 퍼센트 통과했죠. 그래서 1200개 분량은 재료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얘네들 빵 프로에서 시작해가지고 80%까지 했죠. 빵 프로 지났기 때문에 300개 분량 완성 안 됐지만 재료는 다 받은 거예요. 1500개이구나. 가공비 완성품 완사냥 움직인 거리만큼인데 100%. 자, 1200개. 얘는 80%만큼 움직였죠? 1824, 240개. 그래서 1440개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공정 지옥으로. 자, 3단계. 방금 위에서 봤듯이 평균법 가정상 재료비 전기 투입된 거나 단기 투입된 거 모두 전부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가정하겠다. 전부 단기 투입. 재료비 39만원 전부가 단기 분원가예요. 가공비도 마찬가지. 전기 투입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평균법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단기 투입된 것으로 겁나 가정하겠다. 원가 집계하는데 단기분 원가? 네, 28만 8천원. 가정상. 전부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다 더해서 그냥 여기다 넣다. 자, 완성품만 사냥 다니다 원가. 자, 요 39만원을 나누기 완성품만 사냥 1500개. 그 다음에 요 28만 8천원 나누기 1440개. 단위당 260원으로 겁나 계산되고,
여기는 단위당 200개로 겁나게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4단계까지 왔고, 마지막 완성품과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보자. 자, 각각 재료비가 들었고 가공비가 들었죠. 이거 마찬가지 재료비랑 가공비 겁나게 들었다는 얘기다.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1200개에다가 곱하기 재료비는 하나당 260원이죠. 260원.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1200개, 가공비는 하나당 200원씩 이렇게 더해주면은 끝.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거 300개에 대해서, 자, 재료비 완성품 하나당 300개죠. 그리고 재료비는 하나당 260원씩. 그 다음에 자, 가공비 완성품 하나당 240개 곱하기 재료비는 하나당 200원씩 됐고, 이렇게 하면 역시 기말 제공품 끝. 자, 여기는 31만 2천원이고요 여기는 24만원. 자, 완성품의 원가는 요 1200개에 대한 원가는 55만 2천원 됐고, 자, 다음은 기말 제공품에 대한 거. 자, 재료비는 7만 8천원 들었고 가공비는 4만 8천원 겁나 들었다라는 얘기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12만 6천원 들었어. 요 80%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검산되냐? 검산된다라는 얘기다. 자, 여기 합계. 자, 67만 8천원인데요. 이거 더해보시면은 67만 8천원 나오죠. 그죠? 아주 성공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겁나 깔끔, 개깔끔 그 자체. 와, 미쳤다라는 얘기다. 요거이 바로 일타강사의 설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선입선출법. 5-4에 의한 물량을 겁나 가져오는 경우 완성품과 역시 기말 제공품의 최종적인 원가를 다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빵 %에,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자, 이렇게 하겠다. 1단계로 티계정 겁나 그려서 물량을 파악. 자, 기초 제공품은 500개인데 완성도가 50%까지 갔다가 멈췄고, 착수는 1000개, 완성된다면 1500개, 대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완성된 거 1200개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이 500개 선배님들, 그 다음에 나머지 700개는 단기 투입 착수돼서 완성된 애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0개인데 자, 80%까지 움직였다. 자, 대변이 숫자 3개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3개 겁나 그려. 그냥 요렇게 마지막 이렇게 재료 빵 %에서 여기서 여기요. 자, 우리 선배님들부터 500개짜리 50%까지 갔다가 멈췄죠. 올해는 50%에서 시작해서 50%만 움직였죠. 자, 요 700개 친구들 단기에 겁나 착수돼가지고 100%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도 열심히 갔네요. 80%까지 갔어요. 자, 요 700개짜리 애들은 100%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요 300개 애들은 80%까지 갔어요.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형은 단기에 재료비 투입 시험 통과해야 돼. 얘네 통과 못했어요. 작년에 이미 한 거예요. 얘랑 얘는 통과했죠. 자, 700개 분량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형 300개 분량 받았어요. 자, 1000개. 가공비는 움직인 거리만큼. 자, 500개는 50%만큼 움직였죠. 250. 그 다음에 700개는 100% 움직였어요. 700개. 마지막 요 300개는 80%. 자, 38, 24. 이렇게. 자, 그래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형은 1190개. 자, 일단 여기까지가 2단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3단계 원가 집계하는 게 때 단기분만 하자. 자, 일단 컨베이어를 갖다 패 죽일게요. 자, 분석 끝났어. 전기 투입된 원가, 선입된 애들, 즉 선배들 원가예요. 선배들 아까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먼저 완성됐다. 얘네는 무조건 완성품의 원가예요. 무조건. 전기에 투입됐던 거. 이 기초 제공품 먼저 완성돼서 나가죠. 자, 단기분 원가를 집계하는 거니까 단기분 재료비 35만원, 단기분 가공비 23만 8천.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23만 8천. 그 다음에 단기분 원가를 완성품만 사자. 겁나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가공비 완성품은 연호 1190개. 나눠 1190개. 자, 나누면 350원. 얘는 나눠보시면은 200원. 자, 여러분들 완성된 거는 요 500개랑 700개 부분이죠. 딱 봐도 자리가 겁나 모자랄 것이다 라는 얘기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전기분 원가 있죠. 선배님들한테 투입됐던 거, 선배님들 완성된 애들이죠. 자, 완성에다가 일단 9만원 때려 받고 시작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요 500개랑 700개 이렇게 500개 분량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렇게 사이좋게 각각 재료비랑 가공비가 겁나게 투입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요 500개에 대한 재료비 빵이죠. 땡큐. 곱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자, 재료비는 하나당 350. 가공비 250이죠. 250 곱하기 가공비는 하나당 200원씩. 그 다음에 요 700개 자, 재료비 가공비 둘 다 700개씩이네요. 재료비는 350, 가공비는 200. 350, 200, 요렇게. 요거를 겁나 다 더하면은 요 완성품의 원가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일단 여기 빵이죠. 여기 5만원, 여기 24만 5천원, 여기 14만원.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43만 5천원인데 여러분들 요거 까먹으시면 안되죠. 선배님들한테 들어갔던 원가를 다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완성된 부분의 원가 52만 5천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계산할게요. 기말 제공품. 자, 재료비랑 가공비가 겁나 들었는데 재료비 완성품 하나냥 300개 곱하기 얘는 단위당 350원씩이죠. 가공비 완성품 하나냥 240개 곱하기 단위당 200원씩 이렇게. 자, 여기는 10만 5천원이고요. 자, 여기는 4만 8천원이요. 자, 두 개 더 하시면은 15만 3천원으로 겁나 계산된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그럼 역시 검상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얘기다. 자, 요 합계 금액 67만 8천원인데요. 요거의 완성된 거랑 기말 제공품 재고랑 더하면은 67만 8천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다. 와우, 진심 67만 8천원으로 계산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종합원가 계산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해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얘기다. 이 정도면 거의 하산하셔도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자, 겁나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관련 손실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라는 거는 뭔가 비용이죠. 비용. 빵꾸난 건데, 자, 어떤 비용을 처리할 것이죠? 평가손실. 평가손실은 저가법을 쓰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고가법이 아니라 저가법. 그래서 시가가 장부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만 겁나 평가하는 것이죠. 재고자산의 진부와 유행의 경과 등으로 겁나게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겁나 의미한다. 손해본 거 맞죠? 손실 맞죠? 공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겁나 의미한다. 이거 반대는 양품인데 양품이 아닌 것이죠. 불량난 거예요. 당연히 손실이죠. 그 다음에 감목. 깨먹거나 누가 새벽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들. 당연히 물건 없어졌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손실이죠. 근데 공손이랑 감모는 각각 정상이랑 비정상으로 나뉘어요. 자, 각주를 잘하는데요. 정상감모랑 정상공손은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겁나 의미한다는 얘기다. 우리 회사는 뭐 매년 1%씩 없어져. 매년 1%씩 불량이 나. 실수 없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년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비정상감모랑 비정상공손은 누사제 및 보관 과정의 실수 부지 등으로 인해서 겁나게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문구를 내면은 추가로 겁나게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연도에는 창고나 뭐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막 3%씩 발생했어. 그럼 추가로 2% 더 발생했죠. 여기 바로 비정상이. 별로 좋은 상황 아니죠. 그래서 평가손실이나 정상공손, 정상감모 이런 애들은 부득이하다. 부득이해. 평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장 상황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득이한 거기 때문에, 자,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있는
매출액 수익에서 여기를 바로 빼줘요. 매출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순이익 나오죠. 부득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 매출액이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이구나, 매출원가로 처리해주는 거예요. 저기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나 겁나 비정상인 공무원이나 비정상한 뭐는 실수나 부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원재료를 막 싸그레로 저기 동남아에서 막 사왔는데 막 불량품이 겁나 나오는 거예요. 괜히 욕심냈다가. 그래서 야, 너 잘못해서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내려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것도 완벽 정리가 끝났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문제인 몇 개 풀어볼게요. 다음은 공선에 대한 설명이다. 과론에 겁나 들어갈 말은 정상공선.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겁나 발생한 것으로서 제품의 제조원가로 겁나 처리하는 것이죠. 이게 팔리면 매출원가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매출원가나 제조원가나 영업의 비용, 판값이 아니죠. 정답 일단 2번이네요. 비정상은 비효율적 겁나 생산관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한다. 겁나 쉽군. 개껌이죠. 다음 중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틀린 것은 정상공선은 제조원가 혹은 팔리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공선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품이 맞고요. 작업폐물은 공선품으로 겁나 분류한다. 아니에요. 공선품이 뭐냐면은 이쁘게 생긴 의자를 만든다. 공선품은 뭐냐면은 막 뭐 찌그러졌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다리 막 없어. 막 완전히 망가졌어. 재작업 불가. 재작업해도 양품이 안 돼. 근데 작업폐물은 뭐냐? 우리가 우리 회사 목표로 하는 물건 이런 게 아니에요? 톱밥. 아니면 뭐 쇠로 뭐 만든다. 쇠가루. 무슨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만들다 실패한 게 아니죠. 완전 부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선품이 아니에요. 정답 3번. 그 다음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을 저기 밑으로 겁나 처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다음은 공선에 대한 설명이다. 겁나 틀린 것은 자, 분량이 났는데 정상 공선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겁나게 발생하는 건 맞고요. 정상 및 비정상 공선의 원가는 발생의 손실이 맞고 근데 영업의 비용을 두 대 처리한다. 아니죠. 비정상 공선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상 공선은 원가로 제조원가나 팔리면 제품 매출원가로 겁나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2번이 겁나 틀렸다. 공선품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하는 게 맞고요. 공선품은 원재료의 불량이나 작업자의 부주의 등등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종종 심심할 때마다 겁나 출제되는 자, 바로 공선의 수량인데 주의할 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정상이라는 뜻이죠. 이거 특이적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자, 기초 제품이 400개가 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먼저 쓸까요? 기말 제공품은 200개, 단기 착수량이 1000개. 완성되면 1400개가 완성될 수 있었겠구나. 공선 수량이 200개. 자, 공선은 완성된 건 또 아니요.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200개가 있어. 물론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이 이겠죠. 정상 공선은 완성품 수량의 5%란다. 자, 완성된 거 지금 문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5%를 정상 공선으로 겁나게 하겠다. 일단 완성된 부분 알 수 있어요? 있죠. 총 1400개에서 얘네 2개 빼면은 1000개. 거기서 5% 겁나 곱하면 50개죠. 그러면 비정상 공선은 150개. 공선이 총 200개니까 50개랑 150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즉 비정상 공선의 수량은 3번 150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마무리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치세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